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이 지난해 미래산업 육성과 군산항 통관장 운영에 속도를 냈다며 올해는 인구정책과 체류용 관광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새해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만들어 맞춤형 인구 감소의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군산시 최대 성과는 투자 유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등 18개 기업으로부터 1조 4천억 원을 유치했고 1,800여 명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특송화물 통관장 운영으로 군산항 물동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파른 인구 감소. 강임중 군산시장이 올해 시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인구 정책을 꼽은 이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 인구 대응 문제인데요.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하는 기반을 좀 올해 꼭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아요. 기업 유치도 좋고 그러지만은 사람을 쓰면 기업도 안 와요. 인구가 늘어나려면 정말 기본적으로 아이들 낳는 것이 좀 있어야 이게 늘어나고 또 안정적으로 이게 군산이 좀 발전을 할 수 있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출산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인구 감소가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체류형 관광을 위해 선유도의 주차장 해결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섬 지역의 땅값이 비싸지면서 숙박시설을 새로 짓는 게 쉽지 않다며 수면위 주차장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이른바 플로팅 공법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또 지금 환경부하고 또 내년 초부터 논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메꾸는 것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 말을 박아가지고 주차를 한 3,4천 평 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주차장에서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지금 그렇게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과연 몇천 평이라도 주차장 확보해 놓으면은 아마 그런 관광 인프라 민간 투자들도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미래산업에서 성과를 낸 군산시. 하지만 군산 전북대병원과 청렴도 하락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보드 개장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이달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크루즈 기항지 구축을 위한 인프라와 관광 상품, 콘텐츠 개발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8개 관계기관과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군산항과 중국 쓰다오 간 직항로에 화물 물동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도회리에 따르면 올해 화물 실적은 6만 TEU로 지난해 5만 1,085 TEU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화물이 증가한 데는 지난해 2월 운영에 들어간 특송화물 통관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통관장에서 취급한 특송화물은 2,744 TEU로 지난해보다 1,658 TEU 늘었습니다. 군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목표보다 154%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4,075건에 4억 4,89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10만 원 이상이 전체 86.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목표액 2억 9천만 원의 1.5배 더 많고 지난해 모금액인 4억 4,863만 원을 넘었습니다. 군산시가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로 7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수면 우유천 제방보강 3억 원과 경포천 산책로 자동차단 시설 설치 3억 원, 미제천 지방하천 준설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이 중 서수면 우유천 일대는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지고 번면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산시가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에 적극 나섭니다. 군산시는 내년에 5억 원을 들여 친환경 부표 지원을 확대해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부표는 해조류 양식어업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인증 기준을 통과한 친환경 인증 부표입니다. 군산시가 새 사자성어로 화합동진을 정했습니다. 화합동진은 서로 협력하며 함께 나아간다는 뜻으로 시민과 힘을 합쳐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군산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군산시는 지방 소멸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키움우뜸 가족 행복도시 조성과 미래 신산업 육성, K문화관광 거점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월명동과 영화동 일부 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에 지정된 방화지구가 해제됐습니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심의 결과 37년 만에 방화지구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대 건축 자산의 보전과 정비를 연계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군산 영화동에서 동국사까지 이어지는 월명동 일대. 이곳은 지난 2017년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건물의 훼손을 줄이기 위해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지난 1987년 지정된 방화지구로 인해 건축자산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방화지구에서는 징계칙을 할 경우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목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에 타지 않는 내화자재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명동 이런 건축자산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인데 반해 방화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 등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다 보니 건축물을 보수해도 불법으로 몰래하거나 허물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 이후 7년 동안 근대 건축물은 312곳에서 273곳으로 12.5%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화지구 일부가 37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군산시가 요구한 방화지구 해제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원한 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해제구역은 영화타운부터 예시청광장, 근대쉼터 등 25만 7천여 제곱미터. 군산시는 방화지구가 해제되면서 근대 건축물의 멸시를 막고 관광과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화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대수선 등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건축자산 보존 활용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엇박자를 내왔던 건축자산진흥구역과 방화지구. 방화지구가 해제되면서 근대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군산시가 희귀질환자에게 연 최대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내년부터 희귀질환 병원 진료로 발생한 교통비를 1인당 연 12차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사는 희귀질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입니다. 이들은 도내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1회당 15,000원이 지원되며 그 외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3만 원이 지원됩니다. 군산 대표 축제인 시간여행축제가 도내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도내 시군 대표축제 선정평가에서 시간여행축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해 공동체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으며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시간여행축제는 16만 명이 방문했으며 경제적 파급 효과는 52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근산군도 자전거길을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 코스 60선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코스는 신시도에서 장자도까지 이어지는 왕복 21.1km의 자전거 길로 초급 난이도의 평탄한 코스입니다.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 코스 60선은 지난 5월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추천한 코스를 대상으로 주변 경관과 노선 안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현장 점검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말도를 운항하는 고군산 카웨리호 출발지가 공산에서 장자도로 바뀝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고군산 카웨리호를 기존 군산에서 말도 항로를 장자도에서 말도로 조정해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항로는 군산에서 출발해 중간 귀향지인 장자도와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를 운항하고 종착지인 군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항로였습니다. 하지만 말도와 명도, 방축도 인도교가 개설되면 관광 수요 증가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변경했습니다. 군산시가 2년 연속 안전지수 양호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군산은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서 모두 3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지수 양호지역은 4, 5등급이 하나도 없는 지역으로 전국 75개 시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군산 등 15곳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모두 3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산문화재단이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군산문화재단 등 전국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문화재단은 앞으로 6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아 음악을 매개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0년 8개 지역에서 시작해 현재 전국 49개 거점기관에서 2,80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옥서명과 미성동, 소령동, 옥굽 일부 지역에 대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보상금은 월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으로 지역과 전입 시기, 직장,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오는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8월 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이 지역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연합회장은 보육인 한마음대의 성공 개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지난 2일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군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동절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